이 정도는 기본인데 뭐 하는 거야? 대구 중심가에서 한 발 떨어진 재래시장. 이름만큼 오래된 곳이었다. 충성시장. 간판부터 녹슬어 있었다. 오후 햇빛이 시장 골목의 비닐 천막을 통과해 노란색으로 물들였다. 그 속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다. 3명. 검은색 팬츠에 흰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었다. 나이는 서로 달랐지만 움직이는 방식은 같았다. 목적이 있는 보행. 시장 사람들은 이미 고개를 돌렸다. 박정수는 떡집 카운터 뒤에서 약밥 상자를 정렬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굵고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반죽, 칼질, 박스 정렬. 60년을 같은 동작으로 살아온 손이었다. 카운터 옆에는 진심떡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있었다.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써놓은 글씨였다. 구두 소리가 멈췄다. 가게 입구다. 사장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앞 2명과 달라 보였다. 뭔가를 지시받은 표정이었다. 박정수는 손을 닦지 않고 얼굴을 올렸다. 뭐 하시는 분? 이 거리 정리하는 사람들이야. 당신 가게가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있다는 거 모르나? 박정수는 가만히 상자를 내려놨다. 시장을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가. 이런 말은 처음 들었다. 아니다. 들었는데 무시했다. 시장 할아버지들 사이에 중얼거리는 말 같은 거. 누군가 돈을 준다더라. 누군가 때린다더라. 하지만 박정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일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가장 잘 정리하는 법이었다. 저희 가게는 작은데요. 하기는 하는데. 일은 간단해. 매달 100만 원. 그건 너무 많은데요. 저희 가게 한 달. 박정수가 말을 마치지 못했다. 옆에 남자가 카운터 위에 유리병을 집었다. 약밥을 담는 병이었다. 손가락이 병목을 잡았다. 가볍게 내려친 것처럼 보였지만 유리는 날카롭게 부서졌다. 박정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다. 이게 첫 경고다. 다음에는 이게 아니야. 그들이 나갔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 섰다. 여전히 손에 반죽가루가 묻어 있었다. 유리 조각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금방 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시장 사람들은 항상 본다. 하지만 보지 않은 척 산다. 박정수도 그렇게 살아왔다. 가게 밖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췄다. 박정수는 그걸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봤다. 온전히 봤다. 하윤이었다. 서울에서 휴가를 내려온 딸의 조카. 서울 방위사령부를 2주 전 전역했다. 휴가도 없이 내려왔다.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다는 문자 한 통.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시장 입구에 멈춰 서 있었다. 가는 길에 떡이나 사갈까 해서 들어온 곳이었다. 보기 좋은 떡이 있었다. 5가지 색깔의 약밥. 그 밑에 유리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신발을 신은 남자의 발. 의도적인 동작. 하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주 미묘하게. 다른 사람은 못 볼 정도로. 하지만 변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눈만 고요해졌다. 박정수는 유리를 치웠다.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떡집 문 앞에 작은 유리문은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문을 반대로 기울여 수직이 되게 하려 했지만 조금 열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밀어보니 움직이지 않았다. 경첩이 손상된 것 같았다. 하윤은 들어갔다. 아, 하윤이네. 어디 다녀? 시장. 떡이라도 사갈까 해서요. 박정수는 웃었다. 아내가 돌아가기 전 손녀에게 떡을 사주던 기억이 났나 보다. 그 웃음은 아직도 부드러웠다. 그럼 좋은 거 담아줄게. 하윤은 카운터 옆에 섰다. 박정수가 약밥을 담는 동안 그녀의 눈은 창문으로 나가 있었다. 시장 골목.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상추를 정렬하고 아저씨가 생선을 자르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다.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에 뭔가 있었다. 움찔거림, 눈의 흐름, 고개를 돌리는 습관. 5개 괜찮아? 네, 좋습니다. 하유는 떡을 받으며 외삼촌의 손가락을 봤다. 반죽가루가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래전부터 끼어 있던 것 같았다. 떨어지지 않는 흔적. 삼촌, 손가락 깨지셨어요? 박정수는 손을 내려봤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밴드가 붙어 있었다. 아, 이건 어제 칼질할 때. 괜찮아. 일하다 보니. 하윤의 눈이 박정수의 얼굴로 이동했다. 분명 다르지 않았다. 같은 외삼촌이었다. 같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눈이 다였다. 눈 밑에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고인 물처럼 진정하고 유동하지 않는 것. 다른 거는 없으세요? 뭐, 떡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하윤이 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떡을 구입했던 돈을 꺼냈다. 괜찮아. 그냥 그래. 박정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손녀의 표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떡 나중에 많이 사가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네. 가게를 나간 하윤은 시장 골목에서 멈췄다. 막혔던 통로를 뚫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찾았다. 오래전 번호였다. 2년을 안 본 번호. 707 출신. 김도훈.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누름. 신호음이 울렸다. 3번, 4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놀란 듯한 톤이었다. 오랜만이야. 나 하윤. 하윤? 응. 일이 있어. 식탁에는 밥, 국,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었다. 된장국이었다. 파가 떠다니고 있었다. 박정수는 밥을 푸고 하윤은 국을 마신다. 엄마 윤희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는 중이었다. 지금도 뭔가를 더 가져오려고 하고 있었다. 더 있어. 더 있어. 고등어 있고. 엄마 그만해. 충분해. 하윤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멈췄다. 아들이 대신 할 수 없는 일을 딸이 했다. 윤희는 의자에 앉았다. 학교는 어때? 이번 분기에. 엄마. 하윤의 목소리가 달랐다. 물었다기보다 멈추라고 한 것이다. 아, 맞다. 아직 전역하고 쉬는 중이지. 며칠 쉬고. 윤희는 밥을 떠먹었다. 밥을 씹는 동안 그녀는 딸을 봤다. 딸의 얼굴이 다양했다. 하루에도 여러 표정. 아침에는 피곤해 보이고 낮에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저녁에는 뭔가 계획하는 얼굴이었다. 박정수가 입을 열었다. 외삼촌 어때? 시장 일은? 괜찮으시지? 연세가. 그게 아니라 요즘 시장이 좀 그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들었어. 박정수의 포크가 놀았다. 손가락이 국수를 띄엄띄엄 떠올렸다. 그리고 났다. 그런 건 항상 있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근데 엄마 말은. 하윤이 윤희를 봤다. 엄마는 밥만 씹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그냥 외삼촌이 일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윤은 밥을 놨다. 포크를 내려놨다. 깔끔했다. 삼촌한테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박정수의 대답이 빨랐다. 그런 건 안 돼. 왜 안 돼요? 건드리면 더 크는 법이야. 그냥 조용히 몸살이면 괜찮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고. 얼마나 됐어요? 박정수는 침을 삼켰다.
한 달 정도. 한 달? 그냥 일시적인 거야. 조직이 관심 잃으면 저절로. 하윤이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식탁이 조용해졌다. 하윤이. 윤희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공기 좀 마셔오겠습니다. 하윤은 문을 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베란다로 나갔다. 아파트는 5층이었다. 대구 시내가 보였다. 불빛들이 떨어져 있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무관심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콜백이었다. 하윤. 미안해. 회의 중이었어. 뭐 있어? 대구 충성시장 알아? 시장? 그곳에 조직이 있어. 보호비. 도훈의 침이 삼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충성시장? 그건 경찰청에서 알고 있는 구역이겠는데?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넘어간 것 같아.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알아?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고. 도훈이 한숨을 쉬었다. 하윤. 전역했으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 나 알아. 뭐 하려는지. 다만 한 가지만 도와줘. 정보 수집. 그 정도면 되고. 전역 후에 그런 일은. 정보 수집이 뭐 큰일이야. 내가 이용할 거야. 따로 연결 지을 필요 없어. 그냥 자료만. 도훈은 다시 침을 삼켰다. 하윤은 예전 상관이었다. 707 정보요원 출신. 단계상 도훈보다 선임이었고 시뮬레이션에서는 항상 도훈을 이겼다. 그 하윤의 목소리에는 뭔가 단호함이 있었다. 아니다. 결정이 있었다. 뭘 필요해? 충성시장 주변 조직 현황. 무장 수준. 경찰 접촉 기록. 건설사 연결고리. 이건 정보 수집이 아니라 작전 계획이잖아. 하윤은 말하지 않았다. 하윤? 도훈. 미안해. 근데 필요해. 그게 내 사람이라. 도훈은 한 20초를 생각했을 거다. 하윤은 그 침묵을 기다렸다. 베란다에서 불빛들이 여전히 떨어져 있었다. 언제까지 있어? 휴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올라갈 생각. 결과를 뭐 할 거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요원이 법의 테두리를 말해? 그건 웃긴데. 난 정보요원이 아니야. 전역했으니까. 도훈이 웃음이 나왔을 거다. 절박한 그런 웃음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나온 웃음 같은 것. USB로 넘길게. 시간 좀 줘. 이틀? 사흘? 고마워. 도훈. 고마워 마. 끝나고 올라올 때 커피나 사. 약속? 하윤이 끊었다. 베란다에서 여전히 대구가 보였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속에 충성시장도 있고 떡집도 있고 외삼촌도 있다. 다시 들어가자. 하윤은 그렇게 생각했다. 밥을 마무리하고 엄마의 손을 잡고 외삼촌의 눈을 봤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을 봤다면 그걸 없애야 한다. 그게 내일이라고 하윤은 생각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식탁으로 들어갔다. 박정수와 윤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엄마, 밥 맛있네. 윤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더 담아줄까?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윤은 박정수의 눈을 봤다. 외삼촌의 눈에는 불안이 있었다. 딸이 밥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도 이상하고 현관에 나갔다 들어온 것도 이상했을 거다. 하지만 물었다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딸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테니까. 밥을 다 먹은 후 하윤은 밥그릇과 국그릇을 들었다. 엄마 쉬세요. 내가 할게. 아 그래? 고마워. 주방에서 물을 틀었다.
따뜻한 물이 그릇 위를 흐르면서 밥알이 흘러나갔다. 하윤의 손은 기계적이었다. 이미 한 번의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 하윤은 시장을 다시 돌았다. 이번에는 떡집이 아니었다. 시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들이 팔을 정렬하는 곳, 아저씨가 생선을 자르는 곳, 편의점, 휴게실, 재래 카페,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다. 두 가지 패턴이 보였다. 첫째, 흰 셔츠 입은 남자들이 지나가면 모두가 눈을 내린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던 것처럼. 둘째, 따로 모인 공간이 있었다. 시장 뒤편의 건물, 파란 우산이 놓여 있는 문, 오래된 건물이었다. 사람들이 가끔 그곳으로 드나들었다. 돈 봉투를 들고. 하윤은 그 건물 옆에 섰다. 표지판이 없었다. 다만 문 위에는 2층이라고 번호만 있었다. 내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 계산기 소리. 누군가 폰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자료 준비됐어. 그런데 뭔가 복잡하네. 하윤은 시장을 나왔다. 공중 화장실 옆 골목으로. 복잡해? 뭐가? 조직이 단순하지 않아. 겉으로는 대구 남부 유흥가 관리 같은데 실제로는. 도훈의 말이 끊겼다. 실제로는 건설사 용역, 재개발 구역. 하윤의 숨이 한번 깊어졌다. 말이 되네. 무슨 말? 시장이 재개발 구역이라는 얘기인가? 충성시장? 아니, 충성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10년 이상. 그럼 뭐 때문에 조직이? 거기 있는 사업가들이 나가길 원해. 토지 소유자들이. 시장 상인들이 보호받으니까 건물주들은 손실을 본다고. 그래서 조직을 고용한 것 같아.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가게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윤이 이해했다. 조직은 폭력이 아니었다. 비즈니스였다. 박정수의 가게는 단순한 떡집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방해물이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빠른 작업이 아니니까. 옥죄는 일이 필요했다. 천천히 누르는 일이. 도훈, USB는 언제 받을 수 있어? 내일? 모레? 서울 출장 가는데 그 전에 가면 돼. 좋아. 고마워. 하윤, 이 일 끝나고 올라올 때 정말 따로 연결은 안 지을 거야? 응. 약속? 하윤이 끊었다. 마주쳤던 경찰청 형사를 생각했다. 그 형사는 눈을 피했었다. 윗선에서 막혔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충성시장의 문제를. 다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시장으로 들어갔다. 떡집 안이 다른 가게들을 봤다. 문방구, 작은 이발소, 수선집, 할머니가 하는 호두과자 가게. 모두 오래됐다. 오래된 것 자체가 권리였다. 시간이 만드는 신뢰. 하지만 그 신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진다. 박정수의 떡집에 들어갔다. 외삼촌은 상자에 떡을 담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동작. 손이 떨렸다. 불안 때문일까, 피로 때문일까. 아마 둘 다일 거다. 하윤이네. 또 떡? 네. 이번에는 좀 많이. 그래. 엄마가 먹어? 엄마도 먹고.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거짓이었다. 하윤은 사실 떡을 많이 먹지 않는다. 하지만 가게에 오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도 모레도. 박정수가 물었다. 조심스럽게. 하윤이 서울에서. 뭐 하는 일이지? 일은 전역했고요. 이제 쉬는 중이고 앞으로 뭘 할지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좋지. 쉰다는 게. 하윤은 박정수의 눈을 봤다.
외삼촌의 눈에는 그 불안이 여전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눈. 말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눈. 삼촌, 저 뒤에 있는 건물 뭔데요? 박정수가 떡을 담는 손을 멈췄다. 어느 건물? 파란 우산 있는 그 건물.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떡을 담는 것을 계속했다. 손이 더 떨렸다. 모르겠는데? 거짓이었다. 박정수는 알았다. 다만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유는 그것까지 알았다. 네, 괜찮아요. 가격이 얼마예요? 박정수가 떡을 보자기에 싸줬다. 보자기가 정성스러웠다. 얼마든 괜찮아. 가져가. 그럴 수 없죠. 얼마예요? 1만 원 괜찮아? 하유는 돈을 냈다. 5만 원 지폐. 박정수는 거슬러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게를 나오면서 하유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모드. 파란 우산이 있는 건물의 사진. 문 옆에 번호판. 벽에 있는 전단들. 모두를 찍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시장을 관광하는 사람처럼. 골목 모퉁이에서 하유는 멈췄다.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상인의 회의 일정이 떴다. 명단도 있었다. 누가 조직에 돈을 주는지, 누가 주지 않는지. 그 정보는 도훈이 보내준 자료에 있었다. 박정수의 이름은 거기 없었다. 아직도 저항하는 사람 명단에. 내일 모레 그 저항이 얼마나 오래 갈까? 상인의 회의실은 시장 위층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의 2층. 창문에는 철조망이 있었다. 테이블은 나무였고 의자는 플라스틱이었다. 약 30명의 시장 상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평온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회색 표정들. 박정수는 뒤쪽에 앉아 있었다. 앞에 의자에는 김영진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로 보였다. 머리는 검었고 셔츠는 흰색이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있었다. 금색, 3개. 그럼 이번 거는? 충성시장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가까워졌어. 내년 말까지는 절차가 마무리될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 김영진이 말하는 동안 누군가는 웃었다. 작은 웃음.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웃음. 나머지 분들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거고. 그때까지 조용히 계셔. 이 시장은 우리가 관리한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빨이 드러났다. 친절한 미소였다.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다. 혹시 개인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좋아. 그럼. 김영진이 책상 위에 폴더를 들었다. 정수 사장. 혹시 뭐 할 말 있어? 박정수의 몸이 경직됐다. 모든 눈이 뒤쪽을 봤다. 박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 가게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생각? 뭘 생각하는데?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상황을 본다고? 상황은 이미 정해져 있어. 따라오거나 물러나거나. 2가지 선택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였다. 박정수를 보지 않으려고. 다만 회피하려고. 김영진이 일어섰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일어난 것만으로 공기가 바뀌었다. 다시 한번 물을게. 협의금은? 아직 못 드렸는데. 못 드렸다? 1달이 지났어. 네. 어려워서요. 이 순간에 누군가 반웃음을 했다. 작은 웃음. 그 웃음이 박정수의 등을 찔렀다. 김영진이 앞에 나왔다. 박정수의 거리는 조정됐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정수 사장,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나? 아, 아닙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럼 무릎을 꿇어. 여기 다들 앞에서. 박정수는 동작을 멈췄다. 누군가의 숨이 멎어 있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보지 못했던 것 같았다. 아니다. 봤는데 침묵했던 것 같았다. 박정수의 몸이 구부러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명확한 소리였다. 모두가 돌아봤다. 하윤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단지 명확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구세요? 김영진이 물었다. 박정수 사장의 조카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하윤은 천천히 박정수의 곁으로 갔다. 손을 내밀었다. 박정수는 그 손을 잡았다. 일어섰다. 박정수와 하윤은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방의 뒤에 섰다. 모두가 봐야 할 그곳에 아까 제 삼촌의 가게 유리문을 깨신 거 저도 봤어요. 하윤이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봤어요. 김영진의 얼굴이 변했다. 아주 미묘하게. 뭘 봤다고? 공개 협박이 뭔지 아세요? 형법 320조. 그리고 방금 그 무릎은 강요죄입니다. 형법 324조.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시효 10년. 여기 30명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확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법규를 읽는 것처럼. 자, 누구는 이 말이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협박죄도 추가. 형법 283조. 현행범도 있어요. 방금 일어난 일. 김영진이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삼키는 동작처럼. 법이라. 여긴 법이 안 통하는 곳이라는 거 모르나? 네, 알아요. 그래서 고소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윤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의 사진들이 있었다. 건물, 사람들, 명단들. 모두가 선명했다. 이 사진들이랑 녹음 파일이랑 내일 신문 보도국으로 갈 거예요. 동시에 경찰 고소도 진행할 거고. 박정수는 딸의 손을 봤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국세청과 검찰, 자금 추적, 다항목 기소, 현행범 체포, 전부 동시 진행. 하윤이 박정수의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만두세요. 이 시장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할머니도 아저씨도. 이 사람들이 왜 당해야 해요? 하윤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김영진이 물러섰다. 아주 조금만. 하지만 물러섰다. 조사받을 때 살 저렇게 떨거나 한 척 말고 침착하게 변호사 부르시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거예요. 하윤은 박정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갔다. 박정수는 마지막에 김영진을 봤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없었다. 회의실의 침묵은 계속됐다. 도우는 카페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길 원했다. 역 광장. 노숙자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업무 중인 사람들도 있다. 아무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장소. USB는 손에 쥐어졌다. 하윤은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 안에 있는 거 진짜 나오면 난 언급 금지야. 알지? 당연하지. 하윤, 정말로 끝내고 올라올 때 왕래도 금지야. 최소 3년은. 알아. 약속? 도훈의 눈빛이 변했다. 이미 작별의 시간임을 아는 눈빛. 그때도 잘 살고 있어? 응. 엄마는 좀 외로우신데. 그럼 많이 올라가. 자주. 응.
하유는 도훈의 손을 잡았다. 2초. 그 이상이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고마워. 진짜. 뭐? 707 출신이니까. 도훈은 가버렸다. 역의 군중 속으로. USB는 하윤의 주머니에 있었다. 그 안에는 충성시장 건설사 로비 자료, 불법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서, 위조 서명, 조직의 자금 흐름 주요 거래처, 계좌번호, 현금 거래 기록, 경찰 내부 비리 특정 형사의 뇌물 기록, 고소 무산시키기 기록, 상인의 명단 협의금을 낸 사람, 저항하는 사람, 녹음 파일 박정수의 무릎 강요 장면 전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퍼즐처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퍼즐. 누군가 10년을 준비한 퍼즐처럼 대구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하유는 USB를 봤다. 손가락 크기만한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연결했다. 파일들이 떴다. 하나하나를 읽기 시작했다. 이 시간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감겼다. 박정수의 목소리. 아, 아닙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녹음기가 그 순간을 강조하려고 한 것처럼. 부산역 근처에서 하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신문사를 검색했다. 조사 담당 기자, 검찰 고소 변호사, 국세청 신고, 각각의 번호를 메모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법의 테두리를 지킬 것인가?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예, 그녀는 지킬 것이다. 법의 테두리를. 그 테두리가 충분히 무섭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다.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스프레드시트, 시간표, 접촉 담당, 각 단계별 실행 계획. 마치 작전 계획 같았다. 아니다. 작전이었다. 작전명 떡집. 하유는 손을 봤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묘하게. 본인만 알 수 있을 정도의 떨림. 그녀의 손은 총을 들었을 때도 떨리지 않았다. 사격장에서도 안 떨렸다. 하지만 지금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윤이었다. 하윤아, 뭐해? 자려고 하는데요. 떡? 필요하면 삼촌이 준다고 해. 자꾸 만드신대. 좋아요. 엄마도 빨리 주무세요. 응. 너도 일어날 때까지 자고 있을게. 끊겼다. 하유는 노트북으로 돌아왔다. 계획은 여전히 같았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내일 신문사, 모레 경찰청, 일주일 후 검찰. 그러면 조직은 두려워할까? 하유는 알았다. 두려워한다. 박정수를 무릎 꿇린 그 사람도 이미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그녀의 눈. 그 눈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도 이미 알았을 거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손이 여전히 떨렸다. 하유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벽에는 시계가 있었다. 23시 47분. 밤 11시 47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명령했다. 자신에게. 손 떨지 마. 마음도. 확신하고 있는 거지 않냐고. 맞다. 확신하고 있다. 이건 옳은 일이니까. 새벽 2시. 하유는 일어났다. 침대에서 내려와 짐통을 열었다. 밀리터리 복장. 그리고 그 맨 아래에 헌 군화. 벗은 지 2주밖에 안 된 군화. 그 위에는 작은 상자. 손가락 크기의 상자. 그 안에는 권총. 저녁 전에 정리했던 것이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허가도 받고. 하유는 권총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떨렸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단지 들고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 그리고 상자에 넣었다. 법의 테두리. 그녀가 중얼거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침대에 누웠다. 이제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하유는 밤을 새웠다. 신문사 기자와의 이메일 교환, 증거자료 전송, 확인, 검증, 7시간. 그 사이에 충성시장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새벽 4시 경찰청 특수부대가 움직였다. 세 개의 주소, 동시 진행, 충성시장 2층 건물, 김영진의 자택, 그리고 협력 경찰 형사의 집, 모두 동시에. 하유는 노트북 화면을 봤다. CCTV 영상, 도운이 줄 수 있는 것까지만. 모니터를 통해 거리 감시 카메라를 봤다. 흰 봉고차, 경찰 부대 마크,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소리 없이. 그렇기에 더 무서웠다. 문이 부서졌다. 경찰관들이 들어갔다. 화면 위에서 사람들이 끌려 나왔다. 손에 수갑을 찬 채.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임이 급해 보였다. 김영진도 보였다. 그는 저항했다. 하지만 기술이 없으면 저항은 의미 없었다. 2명의 경찰이 그를 제압했다. 하유는 노트북을 껐다. 하유는 휴대폰을 켰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밖에 나가시지 마세요. 오늘은 시장에 경찰이 올 수 있어요.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다.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삼촌은? 하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정수에게 전화를 했다. 삼촌. 하윤이? 이 시간에 뭐? 경찰이 올 거예요. 조직 관련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경찰이 오면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박정수의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이. 너 뭐 한 거야? 삼촌. 지금은 설명 못해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경찰 말 들으세요. 문제 없을 거니까. 하윤이 끊었다. 오전 8시. 신문 1면. 대구 재래시장 조직 폭력 적발. 경찰 마이너스 검찰 합동 수사 개시. 제목 아래에는 사진. 건물. 경찰. 그리고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 현행범 체포. 다중합동 기소 예정. 오전 10시. KBS 라디오 뉴스. 대구경찰청. 충성시장 폭력 조직 일당 12명 현행범 체포. 정오 12시. 국세청 보도자료. 협력 경찰관 뇌물수수 혐의 적발. 징계 및 고소 절차 진행. 오후 2시. 검찰 소식통. 김영진 외 11명. 강요죄 공갈죄 뇌물죄 등 다항목 기소 예정. 하유는 침대에 누웠다. 노트북은 껐다. 휴대폰도. 이제 끝이었다. 그렇지. 끝이다. 손끝에 더 이상 전투의 흔적이 없었다. 떡집의 간판이 새로 달렸다. 목공이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진심떡방 같은 글씨인데 뭔가 달라 보였다. 아마 페인트가 새 것이어서일 거다. 밝은 빨간색. 햇빛에 반짝였다. 박정수는 카운터 뒤에 섰다. 손이 여전히 반죽을 치고 있었다. 같은 동작.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사장님, 저 말이에요. 옆 옷가게 할머니가 말했다. 경찰들이 오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약밥을 담았다. 손가락이 정확했다. 색깔별로. 주에 깊게. 하윤이 들어왔다. 아침 햇빛을 뒤에 두고 얼굴이 잘 안 보였다. 역광. 삼촌. 다 됐어?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모두 동시에 체포되니까 박정수는 하윤의 얼굴을 봤다. 딸의 얼굴이 이제 달라 보였다. 평온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그 예리함이 없었다. 넌 뭐 한 거야? 정말로. 그냥 법을 이용했어요. 그게 다예요. 하윤은 카운터에 몸을 기대 앉았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재판, 1-2년? 그 사이에 시장은 다시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돌아올 거고. 박정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너는 전역했으니까 뭐 할지 생각해 봐야겠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박정수는 떡을 박스에 담았다. 5가지 색깔, 순서대로. 여기 있어. 손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하윤은 웃음이 나왔다. 작은 웃음. 그런데 눈에 뭔가가 맺혔다. 근데 닿지 않았다. 그냥 놨다. 고마워요. 삼촌. 박정수는 떡을 건네줬다. 가져가. 엄마 주고. 하윤은 떡을 받았다. 따뜻했다. 아마 방금 만든 것 같았다. 저도 나중에 올게요. 자주. 응. 기다려. 하윤은 떡집을 나갔다. 시장 골목으로. 햇빛 속으로. 시장은 여전히 그곳이었다. 할머니들이 상추를 정렬하고 아저씨가 생선을 자르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다. 평범했다. 하윤은 그 평범함을 봤다. 오래된 간판들, 오래된 문들. 하지만 이제 기울어진 게 없었다. 간판이 기울어지지 않는 곳. 박정수는 떡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새로 달린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심 떡방. 그 다음엔 뭐 할까? 박정수는 생각했다.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약속했던 것. 시장에 핑크색 선풍기를 달겠다고. 여름이 가면 다시 핑크색 선풍기를 달아야지. 손녀가 좋아하니까. 손끝에는 이제 평온만 남았다. 그리고 바깥에는 햇빛이 있었다.